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국감으로 왜 불러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캡처 사진이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데다 이재명 지사의 시원한 답변, 자신감에 찬 답변, 오히려 국민의힘이 준비해온 얘기만 읊다가 스텝이 꼬이는 모습, 아무리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발언하겠습니까? 당당하니까 그런 거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내가 화천대유 주인이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 푼도 안 줄 거다. 이게 이렇게 언론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오늘 국감 진짜 재밌다. 생중계 국감이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준다. 증인이 국감 스타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센스 있다는 반응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핵심은 개발이익 100% 한수 위해서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이 막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시작점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더라도 비교가 쉽게 완전 민영과 완전 공영 그 사이에 민관 공동으로 이재명 지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수익 5,503억 원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라든지 일각에서는 왜 완전 공영 못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됐다면 진작 전 세계에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난민도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개발이익 보장 4대 조치에 대해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사업자의 택지수익계약 취득 허용,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위험성 큰 사업이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영개발 효과가 의문이다, 특히 MB가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LCT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당연히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현기환, 백왕덕 이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건 죄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 아닙니까? 이영 의원이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냐? 이게 말 그대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몇십억이 어떻게 푼돈이 될 수 있냐? 실제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같은 걸 푼돈, 잔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한테 푼돈의 의미가 뭐고 서민 중산층의 의미가 뭐일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난리가 난 상황이죠.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50억이 푼돈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무식함을 순수로 돈 50억을 푼돈으로 바꾸는 아주 어마어마한 집단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최민희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대학 초년생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근혜 당시 업적인데 이걸 왜 이재명 지사한테 저렇게 비난을 퍼붓냐는 따끔한 지적인 거죠. 한마디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채 저렇게 그냥 나와서 이재명 지사를 반대해야겠다 결론을 내리고 비난을 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야당에선 한방 없고 민주당에선 철벽 방어를 했다 이런 반응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당한 이재명 지사는 제 계좌 영장 없이 다 조회하시라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의 인물 관계도까지 등장하며 윤석열 얘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총공세에 나섰고 말 그대로 반격이 제대로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씨는 홍준표 어깨를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이런 태도를 보여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씨는 1954년생이고 사법연수원 14기, 윤석열 씨는 1960년생에 사법연수원 23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로 보든 기수로 보든 윤석열이 저렇게 툭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이럴 짬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선배님 대접을 해야 된다, 깍듯이 모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윤석열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자세,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을지, 그리고 만약 말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평소 그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윤석열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홍준표가 저런 취급을 받는데 정말 굴욕 아니냐,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이런 따끔한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측에선 김건희 계좌를 조속히 공개하라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꼬집으니까 앞서 보셨듯이 저렇게 툭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 아직까지도 무슨 검찰총장이라 생각하는 건지, 설령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무슨 왕이라도 된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더욱더 많아져야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최근 검찰에선 보석 조건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장모의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달 6일 윤석열 장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오늘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겁니다. 윤석열 본인이든 아니면 부인 김건희든 아니면 장모든 뭘 보더라도 윤석열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더 열받는 건 이런 인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부부 공동체라 그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망신주기 하고 프레임 씌우고 벼랑 끝에 몰았으면서 본인은 어쩜 그렇게 남들을 손절을 잘하는 겁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씨를 향해 보수의 악성 종양이다, 수준이 낮아서 깊은 짜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경고를 날렸는데요. 앞으로 과도한 의혹 제기나 주장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최근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민경욱 씨랑 손잡고 당을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뭐라 할 말도 없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일 따름이고요. 이에 시민들은 당 자체가 악성종양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고, 황교안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까지 했다니 자기가 떨어지면 다 부정선거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선은 추월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지 중요한 분기점에 놓인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내년 대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가는 4기 민주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이재명 후보, 그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든 댓글이라도 남기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 명이라도 설득하려는 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찾고 계속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